요 앞에 자리가 좀 있습니다. 요 앞으로 나오시면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의 김성준입니다. 저도 이제 신진 연구자로서 이제 박사학위 한지 이제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가지고 좀 떨리는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전 학습 기반 환경 적응형 딥러닝을 이용한 머신 센서 이상 감지 스마트박스 기술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을 좀 이제 과제 제안하는 쪽 문제를 이해해가지고요. 그쪽을 좀 위주로 설명할 텐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멀리 있다.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진행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되고요. 제가 제안하려는 배경과 그리고 제가 기존에 했던 연구 그리고 제안하려는 기술 이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분석기계의 스마트화와 자기 진단을 위해서 다양한 센서 시스템을 포함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베어링이나 LM 가이드 내부에 센서를 삽입하고 이를 통해 기계의 상태를 진단하는 시스템이 각종 전시 회전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5인 이하의 영세한 저작가공 업체가 상당수이고 또 이러한 업체는 스마트화가 안 된 기존의 분석 기계를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중심의 이러한 업계는 기계의 상태 확인을 사람에게 의존하는데 이를 센서 및 AI를 통해 스마트화할 수 있다면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장비의 스마트화를 위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 내부에 센서를 삽입하거나 부착하여서 기계의 진단에 더 지적적인 데이터를 받는 것입니다. 가공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기계 상태와 더 지적적인 데이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부분이지만 이 센서를 삽입하기 위해서 기기에 손상을 미칠 수도 있고 센서에 이제 케이블 등이 배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계 주변에 카메라나 마이크 등을 설치하여서 이미지와 음향 등으로 간접적인 데이터를 얻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의 직접 관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기존 기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또 첫 번째 방법은 설치 숙련도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의 편차가 심하여서 전문가가 설치가 필요하고 영세업체는 직접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숙련도에 따라서 데이터의 편차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된 제품만 있으면 영세업체에서도 직접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부에 설치하여서 사용자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이상감지 스마트박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이전에 제가 했던 연구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각 센서, 그 중에서도 미끄럼을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해당 센서는 박전 필름을 이용하여서 표면에 발생하는 진동을 계측하는 센서입니다. 계측된 진동은 시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되어서 2D 이미지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하게 되면 미끄럼이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센서를 이제 그래프에 부착하여서 실시간으로 미끄럼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도 하였고요. 개발된 센서는 머신러닝을 통한 학습을 통해 미끄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조건의 미끄럼과 비미끄럼 데이터를 취득하고 라벨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딥러닝 모델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고요. 먼저 취득한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 주파수 영역의 2D 이미지로 변환이 되고요. 이 이미지에서 유용한 영역을 피처로 추출하여서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면은 비로소 이제 머신러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입력 데이터를 합숙한 모델을 이용해서 미끄럼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피처를 최적화하고 또 다양한 커스텀 모델을 사용하였는데요. 캠을 이용하면 딥러닝 모델에서 어느 부분이 좀 가중치가 있어서 사용하였는지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주파수 영역의 활성도를 확인하고 활성도가 작은 영역을 제외하며 피처를 추출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피처의 개수를 조금씩 제외하였을 때의 감지 정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단순히 고주파수 영역대를 잘라냈을 경우로 피처의 개수가 줄어들수록 역시 정확도도 함께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저활성 영역을 잘라낸 경우로 피처의 개수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평균적인 정확도가 상승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처를 최적화해야 하고요. 또 데이터에 따라서 적합한 딥러닝 모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CNN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데 유리하고 LSTM은 시간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데 유리합니다. 컨볼루셔널 LSTM이라고 컨볼루셔널 LSTM의 입력으로 받는 모델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공간과 시간적인 특징을 모두 추출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CNN과 LSTM을 병렬로 사용하여서 이것들을 통합하게 될 경우 역시 공간과 시간의 특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커스텀 모델을 사용하여서 필요에 맞는 딥러닝 모델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딥러닝 모델을 최적화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새로운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센서는 사용자가 직접 공간에 붙이거나 심지어 일부를 잘라내서 구면에 붙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즉, 실제로 제작하는 환경은 평면에서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환경은 학습되지 않는 새로운 환경이게 됩니다.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공률을 가진 공간에서 센서를 부착하고 센서를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극단적으로는 평면에서 만들고 평면에서 학습을 할 경우 공면에서는 거의 정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면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합니다. 만약 공면의 데이터를 모두 학습할 경우에서는 이 중간 그래프처럼 굉장히 정확도가 상승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제가 테스트한 환경에서는 환경 변수가 공률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의 데이터를 다 학습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모든 환경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단의 그래프가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평면에 가깝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공률이 심한 환경에서의 데이터입니다. 가장 공률이 심한 데이터와 평면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을 경우 이 극단에 있는 부분에서는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가운데 공률이 중간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정확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이는 학습한 데이터와 환경이 상이할수록 정확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학습 데이터의 환경과 실제 사용 환경은 다를 경우가 많은 거기 때문에 이 경우 정확도를 보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센서를 구면에 부착을 하여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역시 공률에 따라서 이제 다른 구면을 사용하였고 각 구면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서의 미끄럼 감지 정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공면에서 있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점에서는 여전히 정확도가 낮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의 데이터를 전이학습을 통하여 가지고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존 모델을 전이학습할 경우 일부 모델은 정확도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델은 이 딥러닝 성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이상감지 스마트박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영세업체의 스마트화를 위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AI 이상감지 적용과 같이 이러한 스마트화를 위해 두 가지 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현장 상황에서 정확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특성상 개발된 모델은 학습한 환경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업체에서는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전에 학습한 AI 모델의 정확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환경 적응형 딥러닝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했던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나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커스텀 모델을 개발했던 경험이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허들은 사용자가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공작기계 내부에 센서를 삽입하고 설치하고 최적화하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계 외부에 설치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배치하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많은 사용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작기계 외부에 설치된 센서는 외부 소음을 쉽게 타고 또 기계의 원래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들리지가 않네요. 기계 외부에 센서 마이크를 설치할 경우에서는 외부 소음도 많이 들어가고 기계가 기본적으로 커브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있는 그 공작 가공 소음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측정의 정밀도를 좀 높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ASPL이라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마이크 어레이를 통해서 최대한 데이터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ASPL은 마이크 어레이를 통해 외부 소음과 타겟 소음을 분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이제 음악 소리가 들리고 또 청소기 소리가 있는 소음으로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이제 AI 사용을 위해서 음성을 입력하여도 이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레이 마이크를 이용한다면 방향성이 있게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그 소음을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청소기나 외부 음악 소리나 이런 것들을 사용자의 음성 소리와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별적으로 음향 정보를 받는다면 기기 외부에서 마이크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가동 소음에 더 질 좋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ASPL은 현재 기계형과 함께 센서 DAQ 및 스핀들 진단 알고리즘을 인베디드한 엣지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 시스템을 하드웨어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개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러한 이상감지 스마트 박스를 개발하는 과제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공작기계 인근에 사용자가 설치 가능한 이렇게 통합 하드웨어인 스마트 박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공작기계의 가공 음향과 외부 소음을 어레이 마이크를 통해서 수신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외부 소음을 줄이고 이상 감지에 필요한 기계 소음에 집중하여서 계측을 할 것입니다. 이후 DAQ 및 신호 처리 장치를 통해서 딥러닝 모델이 사용 가능한 피처로 전처리를 하게 되고요. 제슨 러너와 같은 학습 및 추론 프로세서를 사용하여서 이 데이터를 재학습하여서 현장에 좀 더 잘 맞는 모델로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 이 모델을 통해서 현장에 이상 상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제한적인 기능을 가지더라도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면 기존 공작기계의 스마트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려면 현장 기업과 또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많은 기업들과 또 현장 기업들과 잘 연결되어서 실제 과제를 이뤄줄 수 있다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같이 연구하고 있는 기업 같이 오신 분이 계신가요? 예. ASPL에서 함께 예. 소식해 주셨습니다. 예, 혹시 좀 하고 계시는 연구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미 이제 공작기계 계통이나 어떤 기계 부품에 대한 그 데이터 애퀴지션 후 시그널 프로세싱, 그 시그널 프로세싱은 전처리뿐만 아니라 AI까지 실시간으로 디텍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연구를 올해 수행했었고요. 이런 비즈니스 영역 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음향이라든가 돌발성 이벤트 인식을 위한 것, 이건 약간 이제 기계 제조 쪽이 아닌 그 보안 쪽에서 돌발성 이벤트를 인지하는 그런 솔루션을 실제 상용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이제 좀 합쳐서 기계 가공에서도 결국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진동 세대랑 가장 콜레이션이 높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 깔리는 노이즈는 제거하면서 다른 방향이라든가 다른 계통의 소리는 제거하면서 원하는 소리에 포커싱하는 작업을 한번 같이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할 때 저희도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데이터를 게더링하기가 항상 힘든데 기계연도 그렇고 우리 이제 기계연이랑 관련 있는 이 산업 업체에서 이 좀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이 데이터를 항시 좀 뽑아낼 수 있는 것. 저희 과제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과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게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이제 재밌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혹시 지금 현재 가장 첫 번째의 대상으로 하는 이상 상태는 어떤 겁니까? 일단 지금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공구가 이제 교환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공구가 들어갈 텐데 그 공구 장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는 소음이 되게 확실히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상 감지로 하는 것들을 제일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터라든지 공구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사실 테스트를 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지만 되게 이상적인 환경이라면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솔루션은 좀 더 다양한 환경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어려운 것들보다는 최대한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5번째 발표는 미세유체 기반 바이오 진단 플랫폼 및 나노 바이오 소재